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첫 배당이 공시가 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트콜 액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가가 상장 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이거 대체 왜 이러냐 하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배당과 주가 그리고 커버트콜계의 일황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트콜 액티브와 비교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났네요. 정말 빠릅니다. 1개월간 S&P 500 맵인데요. 이번 주 정말 지옥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1개월을 보니까 그럼에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보입니다. 특히 메모리 중심으로 올라가고 에너지나 우주 쪽이 좋았고 반대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소프트웨어 쪽이 정말 끝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정말 무섭게 내려가고 있네요. 두 배 레버리지 상당히 보여주고 저도 두 배 레버리지를 상당하게 이제 보유 중인데 그만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은 소프트웨어 쪽이 정말 매운맛을 제대로 본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주 하락을 하면서 공포 탐욕 지수도 이제 60 아래로 밀렸는데요. 확실히 이 지표는 인간 지표처럼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때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현금을 들고 있지 못해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물론 전 후자에 가깝습니다. 현금 비중을 항상 종목처럼 가지고 가자 하면서도 막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탐욕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1월이 마무리가 되면서 제 1월 결산 내역인데요. 그래도 열심히 탐욕을 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달은 부수입이 870만원을 넘었는데요. 제 월급을 당연히 넘어섰습니다. 현재 제 부수입 시스템상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 매월 입금되고 부동산 월세도 250만원씩 입금되다 보니까 350만원 이상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350만원이 들어오는 구조죠. 사실상 한 명분의 평달 월급뿐이고 부채가 없고 만약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제가 혼자 살았다면 경제적 자유도 가능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번 달 주된 부수입은 단타인데요. 제가 직투해서 이제 단타만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5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운도 좋았고 잘 타이밍을 잡은 것도 있어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 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제 월급을 넘어선 건데요. 올해 5천만원 단타 수익이 목표인데 첫 달은 달성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좋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수입을 늘려가면서도 저와 아내의 노동을 통한 월급도 늘어날 테니까 현금 흐름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긍정적 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현금 흐름에서 월배당 100만원을 받게 해주고 있는 고마운 커버콜 종목들입니다. 라이즈 3000주와 미성커 5000주를 모으려고 하는데요. 라이즈는 목표를 달성했고 미성커는 열심히 집중 중인데 그래도 꽤나 많이 모아서 이제 4463주가 되었습니다. 매달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 200주 정도를 모으고 있으니까 4월쯤이면 목표했던 5000주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배당이 97원으로 주당 발표가 됐으니까 43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예정인데요. 라이즈 밸류체인이 대략 60만원이 들어오니까 2월도 100만원의 배당금은 확정입니다. 원래 목표가 올해는 월배당 100만원이었는데 생각보다 바로 월배당 구조를 만들어 버리니까 욕심이 이제 월배당 150만원을 목표로 상향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이제 욕심이 끝이 없어지네요, 사람이. 다만 배당과 다르게 주가는 하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상장 초기부터 들어갔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5% 정도 하락빔을 맞고 있죠.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긴 한데 말이죠. 이렇게 하락빔을 맞다 보니까 자주 듣는 말이 이럴 바에 더 안정적이고 주가도 올라갔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코 액티브가 나은 거 아니냐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제가 잘못됐는데요. 코미커 이제 441640이라고 불리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코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코 액티브는 애초에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가 롤스로이스라면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는 페라리라고 할까요? 똑같이 명품 차죠. 하지만 엔진이 다릅니다. 제가 차를 잘 알아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편안함과 속도감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에서 저는 속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 코미커를 전량 매도하고 미성커로 갈아탄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코미커는 커브콜계의 1황이죠. 무려 시총이 1조 3천억입니다. 작년부터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커브콜 자금을 쓸어 모았고 커브콜이 지금처럼 배당만 받고 주가가 하락하는 ETF라는 오명을 벗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물론 그동안 구성과 타겟 그리고 고정으로 상품이 변화하고 진화한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코미커가 커브드콜의 인기를 끌어올리면서 최애 ETF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런 만큼 꾸준한 성과를 내주고 있고 그런 만큼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배당률은 9%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배당액이 줄었다기보다 배당액 자체는 비슷한데 주가가 올라가서 배당률이 떨어진 케이스죠. 26년 1월 기준 98원을 지급했습니다. 반대로 미성커는 드디어 첫 배당금을 지급 공시했죠. 97원입니다. 현재가 기준 1% 정도의 월 배당률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2%입니다. 현재 들어가면 12%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나오는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에 비하면 배당률 자체는 적지만 그런 커버드콜 ETF와 또 다른 성향을 가진 ETF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12월 23일 상장하고 한 달 만에 2,800억 거의 3,000억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열광했다는 의미겠죠. 게다가 이제야 배당 공시가 됐으니까 배당을 받기도 전부터 3,000억을 모은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그 기대감이 최근 주가 하락으로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성커로 갈아타면서 기존 코미커를 보유했을 때와 배당이 얼마나 차이가 생겼을까요? 제가 코미커를 5,000주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평균적인 단가는 11,1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대략 월배당 0.87%를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미성커로 교체한 후에 만원의 평단가이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대략 월배당률은 0.96%입니다. 코미커의 현재가보다 20%덜 투자금이 들어가고 제가 보유했던 단가보다도 10%나 덜 들어가는 자금으로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미성커로 갈아탄 결정적 이유죠. 더 효율적인 배당을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배당 관점에서의 교체 이유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좋진 못하지만 배당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진 않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교체를 한 것인데요. 코미커와 미성커의 두 개의 주가 차트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코미커 기준 현재 만약 매수가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라면 1월 기준 배당률은 0.77%입니다. 더 내려가죠. 반대로 미성커는 주가가 빠져 있어 현재 기준 1%가 넘는 월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코미커는 9.24%고 미성커는 12%의 연간 배당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배당면에서 봐도 다시 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로 봐도 큰 차이가 있진 않죠. 코미커는 S&P 500 기반이고 미성커는 나스닥 기반인데 최근 AI 붐으로 빅테크 시총이 유례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빅테크가 떨어지면 코미커든 미성커든 같이 떨어지는 건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론 코스피가 정말 5천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미국 주식 이러고 있으니까 더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심정은 공감이 가긴 하는데 국장은 잘못 물리면 지옥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투자 고수가 아니라면 국장은 오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성커든 코미커든 구성 종목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엔진이 다르단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상위 종목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미커가 훨씬 안정적이게 보이죠. ETF의 비중이 40%가 넘고 개별 종목들의 비중도 3% 전후입니다. 지수 투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개별주는 3% 이하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반면에 미성커는 개별주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더 기술주 중심이죠.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부유하고 있고 비중도 훨씬 높습니다. 이만큼 변동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월등히 높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코미커를 미성커로 바꾼 두 번째 이유죠. 그런데 주가는 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사실 나스닥 자체의 주가는 1개월간으로 보면 횡보에 가깝습니다. 위아래 등락이 심했던 것은 맞지만 결국 결과값으로는 횡보에 가까웠죠. 그런데도 미성과의 주가는 크게 요동쳤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환율의 영향이 컸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일간 차트인데요. 딱 코미커가 상장했을 당시가 저 1차 저점이었고 그 뒤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바로 다시 고꾸라졌죠. 그러다 어제 연준 의장이 새롭게 뽑히면서 다시 반등을 했고요. 이제 참고로 원달러 환율을 보실 때에는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왜 달러는 이렇게 비싸하시죠? 그건 이 달러 인덱스에 원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선진국 화폐를 달러와 비교하는 차트이기 때문인데 엔화나 유로 같은 것들이죠. 특히 유로가 비중이 강하죠. 원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흥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화 달러 차트를 다시 보면 상장 시점 이후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 차트가 미성과 차트와 비슷하죠.
마지막 장대 연봉은 어제자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반영될 것이고 미성과도 월요일은 무조건적인 반등을 하겠죠. 차트가 같습니다. 그 말은 나스닥이 횡보하는 구간에 요동쳤던 환율과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익률을 더 낮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달러 환율이 점점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내려가면 더 주가가 하락할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 주식을 하는 우리들에게 환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주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환율은 결국 분할 매수를 한다면 위아래 등락을 하면서 평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죠. 미삼코가 보유하고 있는 최상위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현황입니다. 상장 시점 이후 보면 구글과 엔비디아만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상태 정도고, 마소나 애플, 아마존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대표적으로 마찬가지죠. 결국 이런 종목들이 지금 추세 상승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주가 차트가 헤드앤숄더로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성과가 못 가는 건 단기적으로는 환율 때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환율은 뭐 1100원을 가더라도 다시 1400원으로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국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주가는 아니죠. 빅테크 주가가 5년 전과 지금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빅테크들은 돈을 쌓아가면서 주가를 위로 올립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는 레인지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우상향으로 매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게 됩니다. 결국 부진이 있을지언정 언제나 수익으로 우리에게 보답해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든 고점에 물리든 전부 미국 주식 빅테크에 물려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성코가 상장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다시 저 기업들의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을 녹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 안 한다 뭐 만다 이제 뉴스가 나오던데 월요일에 마소에 다시 충격을 줄 수 있겠다 하지만 결국 마소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럴 땐 걱정보다 싸졌다고 기분 좋게 줍줍하는 멘탈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의 교체 이유는 결론적으로 코미커의 종목보다 미성커의 종목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RTX보다 엔비디아가 더 좋아 보이고 캐터필러보다 구글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고 골드만삭스보다 테슬라가 좋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즉 여기서는 결국 엔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기업들을 더 좋아하고 더 믿고 투자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반대로 코미커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좋고 비자가 좋고 캐터필러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겠죠.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나스닥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슈드를 아무리 욕해도 슈드가 최고다 생각하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각각 상황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혹시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조율하고 조언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결국 항상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그 선택을 12월 말 미성커가 상장하며 한 것이고 아직도 후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모아야지 하는 생각만 있을 뿐인데 돈이 없는 게 아쉬울 뿐이죠. 결국 전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투자 성향은 더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그 비효율적인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이 훨씬 낫지 않겠나 싶긴 하겠지만 배당률 자체만 보면 그게 맞죠. 결국 전 조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에 몰빵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각각 종목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 개의 종목 이외에는 추가로 투자할 만한 커버콜은 찾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목적인데 이제 배당이 주된 목적이기도 하지만 주가 성장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 성장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나스닥의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야 당연히 크겠지만 ETF에서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마무리입니다. 최근 미성과 하락에 맘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부진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금도 1%로 든든하게 나왔죠. 상장 시점이 좋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이 나쁜 기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기업들만 모여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들만 보유하고 있죠. 환율이라는 변동과 변수에 주가가 최근 좋지 못했지만 미국 주식하면서 환율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분할 매수하다 보면 환율 자체는 결국 평균에 수렴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 본연의 기업들을 믿으면서 하락하는 동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줍줍하시면서 시간을 녹인 후에는 안전 마진까지도 생기는
효자 종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믿고 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